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성현우입니다. 오늘은 말하기 수치스러운 썰에 대해서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제목 그대로 진짜 말하기 수치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제가 풀어드리는 썰을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너무 웃기고 진짜 그 상황 자체가 이게 말이 되나? 그 정도의 썰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썰도 죽을 뻔했던 썰이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번 썰 진짜 재밌게 느끼실 것 같으니까 끝까지 꼭 영상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댓글에 영상이 너무 짧아요. 두세 개씩 엮어서 좀 길게 영상 찍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사람 대 사람으로서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기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언제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댓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의 댓글 하나하나 정말 잘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댓글 하나하나를 그냥 넘기지 않고 정말 진중하게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네. 그럼 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제가 프로듀스 101 할 때니까 2017년도예요. 그때 그 프로듀스 101 시즌2 촬영할 때 당시에 제가 옥탑방에 살았거든요. 옥탑방에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 약수동에 있는 옥탑방이었어요. 옥탑방의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일단 계단을 한 4층 정도짜리로 올라가야 되고 그 완전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거든요. 그럼 거기를 딱 문을 열면 바로 이제 주방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이 바깥쪽에 있어요. 그래서 주방에 여닫이 문이 있는데 그 투명 여닫이 문을 열면 바로 테라스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서 앞쪽 여기가 테라스 문이 있고 그리고 여기가 주방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이 방이었어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이 있고 근데 그때가 겨울쯤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추웠을 때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푸듀 뭐 촬영이었는지 아니면 그 준비 과정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무튼 푸듀 시즌2 관련해서 준비를 막 하던 때여가지고 되게 바쁜 하루하루들을 보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옥탑방의 라이프가 사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고시원에 살았었고 그리고 또 반지하 이런 데 살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옥탑방이 되게 낭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곳이 뭔가 안 좋고 뭔가 허름한? 막 그런 거를 못 느꼈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탁 트인 그 공기 저한테는 되게 그 옥탑방이 뭔가 낭만 그 자체였어요. 테라스도 엄청 허름하지만 나름 또 앉아서 뭐 고기를 구워 먹는다거나 뭐 이렇게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옥탑방이었거든요. 그렇지만 주방도 밖에 있고 화장실도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도 그 옛날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집 가면은 그 완전 나무 문 있잖아요. 막 문 닫을 때마다 딱 닫으면 걸려가지고 한번 세게 팡 당겨야 그 닫히는 그런 분 아세요? 그런 화장실이었는데 그래서 화장실과 샤워실도 따로 있었어요. 화장실도 그냥 진짜 딱 몸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샤워실은 커튼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겨울에 샤워실에서 그 샤워를 하면 그 김 때문에 앞이 안 보일 정도였어요. 왜냐면 밖에 있으니까 그 겨울에 그 한기 때문에 그 따뜻한 물과 그 만나니까 진짜 앞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그런 집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뭐 평소와 다름없이 이제 막 뭐 촬영을 하고 뭐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잠에 든 거예요. 잠에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진짜 잠을 잘 잤어요. 왜냐면 그 푸드 시즌2에 뭔가 출연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진짜 엄청 큰 기회였거든요. 되게 저한테 행복한 순간? 그래서 그때는 저한테 걱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눈을 감으면 바로 잠들고 그래가지고 완전 뻗어가지고 잠을 딱 자고 이제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완전 비몽사몽 상태였어요. 완전 비몽사몽 상태였는데 그 주방이 바깥쪽에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나가야 이제 주방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마시고 싶어가지고 주방 쪽으로 나가려고 딱 이제 걸어가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거기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방에서 주방을 나가는 문도 투명 문이었어요. 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딱 이제 완전 비몽사몽 상태로 주방을 가려고 딱 나왔는데 피겨 스케이트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비몽사몽 상태였으니까 약간 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예? 진짜 이랬단 말이에요. 왜냐면
아니 자고 일어나서 아직 잠에 덜 깼는데 갔는데 진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수도가 동파가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터져서 물줄기가 이렇게 그대로 얼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동파가 되면은 물이 이렇게 터질 거 아니에요. 이 상태 그대로 물줄기가 얼어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상황에 그렇게 동파가 됐었나 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걱정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푹 잠에 들었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런 소리도 못 듣고 골아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일어나가지고 딱 거기 갔는데 물줄기 그대로 얼어있고 바닥도 전부 다 빙판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보여줬던 그 모습을 하고서 멘탈이 그냥 멘탈도 아니고 그냥 에? 그냥 벙찐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날도 일어나자마자 바로 나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제 기억으로 같이 살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맡겨놓고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와가지고 와 진짜 제가 생각을 했죠. 그 동파가 될 거라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도 않았고 그냥 동파가 되면 그렇게 되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고 야 진짜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그 스케줄을 이동을 하면서 차 안에서 창문을 보면서 내가 진짜 어떻게 해서든 성공한다. 옥탑방, 고시원, 반지하 어느 곳 하나 편안하게 살 곳이 없네. 꼭 성공해서 이 서울에 집을 산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산다. 진짜 이러면서 스케줄을 이동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자취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겨울철에 오피스텔 막 이런 그런 관리를 잘 해주시는 집이 아니면 좀 허름한 집들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사시면 나가실 때 그 물방울을 똑똑똑 정도로 틀어놓고 주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왜냐면 진짜 동파가 잘 됩니다. 그래서 항상 혼자서 자취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꼭 잘 체크하셔서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썰은요,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굉장히 수치스럽고 제 친구들한테도 잘 얘기를 안 하는 썰이긴 한데요. 이 썰이 뭐냐면 진짜 그때가 정말 수치스러웠죠. 예.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요. 그때도 약간 그 비슷한 시기였어요. 비슷한 시기였는데 그날 제가 밖에서 이제 연습을 하고였나? 촬영을 하고였나? 무튼 집에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에서 엄청 친하게 지내는 형이 한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형이 완전 욕쟁이에요. 근데 어쨌든 막 동기들도 되게 재밌어 하고 저랑 또 너무 친했던 그런 동기인데 진짜 완전 욕쟁인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연습을 하고 들어와서 이제 서울 생활에 대해서 막 형이랑 전화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잠깐 같이 산 친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와가지고 곤약 젤리를 그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형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전화하면서 막 그냥 이런저런 얘기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입이 심심해져요. 왜냐면 막 얘기하거나 또 전화하면서 막 재밌는 얘기 듣거나 하면 막 군것질 땡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막 깔깔대면서 웃다가 형 잠깐만 나 이거 곤약 젤리 좀 먹어보게요. 막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뭔 곤약 젤리야 이씨 하면서 막 욕을 해요 또. 그러면 좀 곤약 젤리 좀 먹게요. 좀 기다려봐요 하면서 이제 곤약 젤리를 챙겼어요. 그래서 곤약 젤리를 챙겨가지고 그때 그 방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주방 이쪽에 있다 했잖아요. 여기에 여닫이 문이 있고 이쪽에 옷방처럼 조그만하게 하나가 있었고 그 살짝 지나가면은 거기에 이제 침실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냉장고에서 그 곤약 젤리를 챙겨가지고 그 침실방으로 가서 침대에 앉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막 전화를 하면서 곤약 젤리를 한두 개씩 까먹고 있었죠. 그래서 막 형이랑 막 야 요즘 뭐 힘든 거 없냐 막 이러면서 또 욕 한번 갈겨주고 저도 이제 막 요즘 막 푸드 막 이런 거 나 너무 설레고 진짜 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너무너무 즐겁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나누고 있다가 제가 이제 곤약 젤리를 계속 먹고 있다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맛도 정확히 기억나는 게 포도 맛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전 그 순간을 잊지 못하거든요. 진짜 말하기 창피할 뿐이지 그때는 이게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전화를 하다가 곤약 젤리를 먹을 거 아니에요. 막 먹는데 곤약 젤리 어떻게 드시는 줄 아세요? 제가 먹었던 곤약 젤리가 그 이렇게 통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스티커 같이 떼는 게 있고 그거 떼면은 이렇게 후루룩 빨아서 먹는 거였단 말이에요. 전화를 하면서 빨았는데 이게 목에 걸린 거예요. 그 제가 딱 먹고 말도 안 나와요. 기도가 막혀 있잖아요. 제가 기도가 막혀가지고 아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근데 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통화기 너머로 쌍욕을 하면서 야 왜 갑자기 말 안 하냐 땡땡땡아 이거 또 장난질이네 하면서 막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황에 웃길 수가 없잖아요.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근데 통화기 너머로 계속 웃는 거예요. 막 쌍욕하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전화 이렇게 하면서 이러고 있다 했잖아요. 그때 그 옆에 그 옷방 쪽에 그 의자가 하나 있었어요. 뭐라 해야 돼? 약간 게이밍 의자 같은 거? 그런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러고 소리도 못 내고 이러고 있다가 제가 옆방에 딱 의자를 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임리법이 생각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 상태로 제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했잖아요. 그 침대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간 거예요. 제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의자였다고 쳐요. 그러면 모서리 있잖아요. 모서리 여기다가 이 명치를 대고 아니 진짜로 제가 여기다가 명치 진짜 대가지고 이러면서 했는데 진짜 여러분 이거 진짜 여러분 꼭 숙지해 놓으세요. 혼자서 하임리법을 해야 될 때 이게 진짜 당황해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 실행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꼭 숙지해 놓으세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입에서 퍽 하고 나왔어요. 그 젤리가. 근데 제가 숨을 못 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퍽 나오자마자 이러면서 막 거치는 숨을 쉬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계속 전화기 너머로 쌍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해라 이러면서. 아우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손 이렇게 하면 형 나 진짜 죽을 뻔했어. 형 나 진짜 죽을 뻔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뭐? 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막 또 욕을 해요. 아니 형 나 진짜 죽을 뻔했다고. 나 진짜 죽을 뻔했다고 형. 형 나 진짜 죽을 뻔했어 막 이러면서 제가 형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아니 뭔 소린데 너 왜 근데 말을 안 한 거야 막 이러더라고요 형이. 그래서 아니 형 나 곤약 젤리 먹고 있었잖아. 근데 그 곤약 젤리 목구멍에 막혀가지고 그 곤약 젤리 목구멍에 막혀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었다. 나 근데 지금 진짜 형 진짜 방금 제가 거짓말 안 치고 그 의자에다가 하임리법 해가지고 나 지금 겨우겨우 지금 곤약 젤리 빼냈다 그랬더니 야 이씨 니 지금 나한테 장난치냐 이러면서 그걸 또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만약에 제가 상대방 그 형이었다고 생각을 하면 갑자기 곤약 젤리 먹다가 목구멍이 막혀가지고 의자에 대고 자기가 하임리법을 해서 곤약 젤리가 튀어나왔다. 이러면 솔직히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못 믿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형한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이랬더니 진짜 엄청 저를 막 놀렸었던 막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진짜 그 사람이 트라우마로 남잖아요. 그런 죽을 뻔한 기억이. 근데 이게 진짜 참 웃긴 게 곤약 젤리를 먹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말이 제가 어디 가서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주변에다가. 뭐 친구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진짜 실제로 곤약 젤리 먹다가 사망한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그 일본 제가 먹었던 그 곤약 젤리를 먹고 사망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뉴스 기사를 봤어요. 그 곤약 젤리 목에 걸리고 와 진짜 나처럼 이렇게 될 뻔한 사람이 있나 하면서. 그래서 그게 제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심지어 그때 푸주 막 이런 상황이었었고 그러니까 이미 노출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곤약 젤리 먹다가 진짜 죽었으면 와 저 진짜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제주도 때 그 죽을 뻔하다 산썰, 뭐 자동차에 치여 죽을 뻔한 썰, 뭐 이런 그 죽을 뻔한 적이 굉장히 많지만 사실 이 곤약 젤리 먹다가 죽을 뻔했다. 그러니까 기사가 그렇게 프로듀스 101 시즌2 성현우 곤약 젤리 먹다 사망. 이 기사가 뜬다라는 걸 제가 상상을 하니까 와 저는 진짜 만약에 제가 그때 진짜 죽었으면 아마도 진짜.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하기 수치스러운 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거 제목도 사실 웃겨요. 말하기 수치스러운 썰에 대해서 말씀드렸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도 생각해보면 되게 웃긴 썰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래도 또 그때 당시에는 저 진짜 죽을 뻔해가지고 나름 진짜 무서웠어요. 약간 점점 호흡이 끊기고 이러니까 점점 막 어지럽고, 근데 그 와중에 막 하임리히법 하겠다고 막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심지어 혼자서 그 셀프 하임리히법이라고 그거 해가지고 그냥 한 게 진짜 상당히 좀 수치스럽습니다. 네. 근데 그 수치스러운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만큼 재밌게 잘 즐기셨다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요즘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수많은 메일들이 왔어요. 썰 제보가 아닌 저의 뭐 일적으로서 그런 컨택 메일들이 정말 많이 왔는데, 정말 요즘 너무너무 행복한 하루하루들 보내고 있습니다. 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소중하고, 또 여러분들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이 생겨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한테 이런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연습생 기간 포함하면 약 14년 동안 이 연예계에 있었는데, 저한테 이 정도의 관심을 주시는 건 진짜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라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연락해 주신 한 분 한 분들, 그리고 한 회사 한 회사,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소중해서 정말 정성스럽게 다 답변 다 해드리고, 또 만나서 미팅하는 곳들은 정말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열심히 만나서 미팅하고 있습니다. 정말 정말 연락 주신 관계자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의 영상을 정말 정말 즐겁게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업로드 속도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말 신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사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 것도 맞지만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 영상 기다려주시고, 또 오셔서 재밌게 즐겨주시고, 또 그거에 대한 댓글들 달아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말 정말 열심히 하는 성현우가 될 테니까요. 썰현우의 성장 과정을 지금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 즐거운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행복하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조댓구알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여러분들께 좋은 컨텐츠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고마워요.